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민주당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자,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이제 국정조사 결국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문발차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 국정조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첫 번째 경우인 여당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개문발차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문을 열어두고 출발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국정조사가 만약에 진행됐을 경우에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아하. 11월 24일 날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 승인을 한 이후에 출범한다 이런 겁니다. 예. 개문발차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예. 이제 여당 국민의힘 없이 야야 3당 그러니까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야 3당이 단독으로 그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여야가 하는 합의를 거죠? 하는 건데 예. 여야 합의가 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두 번째인 개문발차를 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22일 오후 6시까지 김진표 의장이 명단 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명단을 안 냈군요. 결국은. 명단을 내지 않았죠. 내질 않았고 오늘 의총이 있다고 하거든요. 국민의힘. 네네. 그 결과를 지금 민주당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그 국민의힘의 의총을 연다고 했는데요. 네. 좀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네.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심은 살피지 않고 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흐름을 보면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의총장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 예. 강경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대통령실의 오도를 받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오늘 의총의 국정조사 현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지금까지 국힘의 흐름을 볼 때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라는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인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지도부들도 네. 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안까지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인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의총장에서 그런 기류의 반영과 더불어서 대통령실 오더를 받고 있는 그런 강경파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래도 원을 좀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런 의견을 내게 되면 좀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어제 저희 장동희 원내대변인하고 얘기할 때는 일반 의원들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국힘당 내부의 예.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지난번에도 뭐 의총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뭐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분 의원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 협상의 가장 최선봉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봉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 걸 가지고 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질타하는 모습 볼 때 결국은 그 힘의 기울기가 대통령실에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여야 그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저기 어제 장동희 원내대변인 얘기로는 국정조사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뭐 경호처나 등등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거잖아요. 네.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엄명이고요. 또 가장 당사자인 유가족들도 어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유가족들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 어린 사과 그리고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건데 출발을 할 때 전제 조건을 달면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열어놓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막을 먼저 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 폐쇄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제 포함된다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제가 뭐 원칙적인 얘기 이런 걸 떠나서 네. 모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상규명이 다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 하면 그 대상을 예. 대상을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대상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진상규명에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뭐 야당이 주장하듯이 대통령실 이전이 이 참사의 근본 배경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예. 정정당당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거에 대한 의혹과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 것이죠. 뭘 그걸 피해가려고 합니까? 또 국정조사에 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 또 그리고 이 경찰 수사로 지금 빨리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것은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는 별개로 네. 국정조사는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지휘체계, 경찰의 지휘체계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했는지 네. 그러니까 지휘 명령 체계가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저는 국정조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하.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찰 조사가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됐는지 대통령실은 혹시 뭐 그런 지휘체계가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경찰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행정안전부라든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경찰 조사는 것처럼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사는 뭐 형사적 책임을 지금 묻기 위해서 경찰 조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을 조사를 하겠습니까? 주무장관이 조사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대책에 대한 TF를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랬을 경우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진상조사 중에 국정조사는 이른바 정치적 책임을 지금 묻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와 있는데 네. 12구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시스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뭐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거는 보십니까? 이제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고 국정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행 과정에서 보면 될 것 봐야 같습니다. 될 것이다. 네. 자, 어제 민주당 의총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거 보셨죠? 네네네. 뭐 진상 규명도 요구했고요. 대통령 사과 등 6가지 요구 사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네. 일단 저는 유가족의 그 아픔, 네. 그 목소리를 정부 여당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유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예. 유가족만의 입장이 아니고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밝혔다고 봅니다. 그 입장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사과, 네. 진상규명, 네.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 책임규명을 해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추모시설 마련, 또 하나가 뭐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그렇죠. 대책 요구. 예. 이것은 유가족만의 생각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발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고 그것이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봤을 때 책임이라든가 진상규명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가족들도 이러한 목소리를 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정부 여당이 정말로 진실규명의 진상규명 또 유가족 입장에서 대책들을 내놨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공식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정부 그 여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네. 전면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끝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정말 사만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냥? 저는 예.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그렇고 유가족들도 지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국민의 여론의 질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 하자 이게 조영 원내대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 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혀지는 거냐면 국정조사를 안 하기 위한 시간 끌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안을 낸 거 아니냐. 예. 왜 국힘은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합니까? 본질을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가는 거죠. 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이태원 그 참사 특별법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혼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 뭐 특별법 만들어서 국가배상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번복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결국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이 여당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의 단계는 유가족의 공식 입장이 어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가족의 공식 입장을 보면은 함부로 이런 내용을 꺼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유가족이 원하는 건 뭡니까? 뭐 배상 얘기부터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어제 6가지 볼 때 진정한 사과, 진심 어린 사과 아닙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자, 네네네. 어제 의총에서 이 검찰 수사 대응도 좀 논의가 됐습니까? 지금 뭐 이제 어쨌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신상 발언도 있었고요. 또 검찰 조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의 이제 흐름을 읽어보면 대통령의 측근이면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 처리하고요. 야당 인수는 진술만 나왔다고 하면 압수수색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 유동규라든가 남욱의 이 말바꾸기 진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말바꾸기 된 진술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이라든가 영장에 올감해서 지금 다 그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런 진술만으로 구성하고 있는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표적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또 야당 탄압,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끝으로 짧게 네.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앞에 여야 없다면서 예산안 협조 당부를 야당에 요청을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익 앞에 예산안 협조를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역대 정부를 보면요. 국정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해의 모든 걸 보면 네. 국정 아젠다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의 정책 순위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입법을 만들고 또 하는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이제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국민에게 발표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야당에게 협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국정의 정책 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야당에게 협조도 요청해야 되는데 아하. 야당에게 협조하는 모습도 없단 말이죠. 아하. 이런 것이 역대 정부의 모습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철초가 아닌가 싶어요. 아하. 무엇을 하겠다라는지가 보여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려면 협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 카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놔야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